time, baby. It's a clear night. How y'all feel tonight? All right, let's get it on with some new rave trance. If you're ready to groove, let me hear you say yeah. Yeah. 1, 2, 3, go. 포기했어 너만 사랑했어 그것만으로도 부족했어 나 바보 같은 내게 이럴 수 있어 영원히 함께 있자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눈물로써 맹세했는데 다 필요 없어 너의 행복 찾은 나를 떠난다면 이제 와서 나는 어떡하라고 다시 생각해봐 내게 이러면 안돼 너 없이 살 수가 없어 제발 날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붙잡고 싶어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내게로 다가와 사랑만 주고서 멀리 떠나가 버린 너 Sit down and find your cutie Jump around and shake your booty 이해 못해 너의 그런 의미와 미친정 나를 사랑했니 Heartbreaking Love breaking 너에게 모두 맡긴 나의 뺏긴 왜 잠깐 나를 자꾸 울려 Don't wanna let you go 사랑하면 뭐해 정해져서 뭐래 심장 벅차 고작 눈물뿐인데 사랑한 게 죄야 너를 원망하겠어 너 떠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내 사랑은 잊지 말아줘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내게로 다가와 사랑만 주고서 멀리 떠나가 버린 너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 먹요일을 했습니다. 목요일이요? 먹요일, 목요일 아니고요. 먹요일은 네. 치팅데이의 우리말입니다. 아. 국립국어원이 이제 외래어와 외국어를 다듬어서 새롭게 이제 우리말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치팅데이는 먹요일로 또 룸메이트는 방친구 이렇게 오.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목요일 방친구. 설명을 뭔가 안 해도 그쵸. 느낌이 딱 오는데요. 딱 오죠. 느낌 있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귀여워요. 먹요일 방친구. 찾아보니까 뭐 갭이어라고. 갭이요? 갭이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갭이어. 갭이어. 예. 예. 그게 이제 학생들이 휴학하거나 이제 뭐 진로 탐색하거나 아니면은 뭐 봉사하거나 이렇게 휴학 기간 갖는 걸 얘기하는 네. 외래어인데 외국어인데 이거는 체험 기간이라고 체험 부른대요. 기간. 체험 기간. 뭔가 채운다. 좀
이렇게 들으면 딱 느낌이 오니까 좀 그냥 신조어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솔직히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말이니까 자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먹요일. 네. 이번 주는 언제 먹요일을 가져야 그러니까요. 되나? 네. 원래 이거 우리말 쓰면은 약간 좀 고리타분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먹요 이렇게 약간 인싸 느낌이 나고 좀 귀엽네요. 좋은데요? 네. 예, 여러분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빌로가 TV님의 먹요일은 금요일이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보통 먹요일은 금요일이죠. 주말이나. 맞죠. 네. 오늘의 노래는요 김희준님이 신청해주신 코요태의 순정이었고요. 네. 러블리 이나님께서는요 토요일날 바다가 보이는 포차에서 연포탕을 드셨다고 합니다. 오, 부럽습니다. 야. 네. 네. 목요일엔 먹개비가 되는 건가 하셨어요 한성님이. 쭌쭈닝님께서 오늘 뉴스 정말 많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코님이 저희 의상 바둑돌이래요. 그 우리말 중에 약간 옷 잘 입은 사람을 보고 보통 패션 피플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요? 맵시꾼이라고 합니다. 맵시꾼? 맵시꾼. 맵식. 약간 이건 좀 그런가요? 약간 위쪽 말 같은데. 맵시꾼. 네. 맵시꾼. 예. 맵시꾼인데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저 아까 위닝 JT님이 고양 오리온스 얘기하셔가지고 저 고양 오리온스 팬인데 뭔가 동질감이 확 느껴졌어요. 고양 오리온스. 네. 5981님이 그 턱시도 얘기하셨는데 왕자 의상과 턱시도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 옷이라도 좀 빌려주시겠어요? 입으면 약간 느낌 날 것 같긴 한데. 왕자 의상 같나요? 바둑돌. 예. 네. 하늘님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외국어보다 이런 거 좋아해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켈리씨님이 LA에서 시청 중이시래요. 오늘도 외국에서 해외에서 많은 분들 오고 계십니다. 심태선님이 먹방 보면서 먹으면 그건 슈퍼 목요일인 거라고. BTUF님이 지난 주말에 민호 아나운서의 라디오 첫방 들었습니다. DJ 데뷔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아니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14F 네. 대타도 하시고 요즘 그쵸, 예. 너무 잘 나가네요. 좀 주가가 이제 프리데스크 덕분에 네. 조금씩 쭉쭉쭉 쭉쭉쭉 상향되고 오르시길. 있습니다. 제 인생에 빨간 분만 있기를 감사합니다. 그걸 또 다 챙겨 들으셨네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자, 네. 266분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요. 계속 들어와 주시고 오늘 프리초대석 시간은 처음으로 출연하시는 손님이 또 놀러 오셨죠? 그러니까요. 네. 어떤 분이신지 지금 확인하러 갑니다. 자, 오늘 프리초대석에는 인권사법팀의 윤수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출연. 첫 출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사법팀에서 막내 기자 맡고 있는 윤수한이라고 합니다. 그 서초동 이제 검찰청이나 아니면 과천 법무부 뭐 이런 데서 법조 이슈 취재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뭔가 풋풋하네요. 예. 가끔 채팅방에서 윤수환이라는 아이를 본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이신가요? 가끔 이제 몰래 한번 이렇게 쓰고 나가고 이런 일은 있었는데 예, 아실 줄 몰랐네요. 그거는. 네. 저희가 그때 뭐 수환 이혼 이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좀 나가지고요. 네. 예. 심세선님이 윤수환 기자님 어서 오세요 하셨어요. 이세희님이 뽀송뽀송한 윤 기자님이라 그러는데요. 사막의 호랑이님이 뉴비의 냄새가 난다. 잘생기면 오빠 이거 나왔습니다. 잘생기면 오빠. 심야구님이 택배 체험하시던 기자님 아닌가요 했어요. 맞습니다. 그 처음에 옛날 일이죠. 벌써 레전드죠, 이제. 레전드. 인권사회 팀의 레전드 택배 체험. 네, 택배 그 기사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네. 네. 강민수님이 윤수환 기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하셨는데요. 오늘 주제는 사실은 인권사법팀이 소액 심판 관련해서 저는 심층 취재를 했는데 지난주에 모시려고 했다가 워낙 바빠서 불발이 됐거든요. 그러셨구나.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좀 이렇게 잊혀질 때가 된 것 같은데 한 2주 전에 기사가 나갔었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나오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내다 보니까 검찰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너무 바쁜 것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에 휴가를 냈다가 하필 그게 이 출연 날짜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제가 어떻게 이제야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못 나온 것보다 낫죠. 네. 이세희님이 래퍼하면 어울릴 듯한 얼굴이. 래퍼요? 왜죠? 윤수환 거북이였던데. 이거 진짜 많이 듣죠. 네. 이거 많이 들었어요? 네, 거의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이름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고 이게 한번 이게 느낌 살려가지고 읽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노재필 선배도 이제 많이 옛날에 데스크로 만났을 때 윤수한무 맨날 이렇게 부르시고 뭔가 느낌이 오네요. 예. 라임이 좀 있네요. 홍수표님이 좋아요. 바로
기억을 혹시 친구는 아니죠? 네, 지인이나 네, 아닙니다. 네, 홍익표님과 지인은 아니시죠? 네. 네. 윤수한무. 윤수한무 나. 이거 직접 저기 남기신 댓글은 아니죠, 우리 노재필 기자님이? 네네. 장수하실 것 같아요, 빌로버 TV. 네. 네, 일단 소액 심판 제도가 뭔지 한번 주제로 한번 들어가서 소액 심판 제도가 뭐죠? 이게 사실 이름이 좀 생소한데 쉽게 얘기하면 좀 간소화된 재판, 그러니까 좀 금액이 적은 재판 같은 경우에 좀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게 절차를 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기사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얘기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아, 말씀하신 대로 리포트 영상 한번 보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2014년 안모 씨는 치과 치료를 받은 뒤 반년 가까이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점점 함몰이 되고 여비도 포털칠한 이빨도 시꺼멓게 되고 이쪽 것도 시꺼멓게 되고 잇몸이 녹아나고 막 후유증이 막 갑자기 막 생기는 거예요. 증상은 계속 악화됐고 결국 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감정서까지 어렵게 받아내며 2년 8개월이나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패소. 더 기막힌 건 판결문이 달랑 2장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원고 피고의 인적 사항을 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은 이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안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2,300여만 원. 우리 법원은 소송 금액 3천만 원까진 소액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1심 판결문엔 결론의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왜 졌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해도 안 되지만 황당해요. 뭐 하다못해 무슨 뭐 이유를 뭐 덕을 짰으면 그래도 이해될지 말지야. 대한민국 법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난. 교통사고를 당해 380만 원짜리 소송을 냈던 화물차 기사 박상익 씨도 마찬가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상대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고 강조했지만 1심 법원은 박 씨 과실이 70%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시 판결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심까지 가서야 상대 과실이 70%란 정반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이제 제가 이제 가해자로 나오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판사님이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결과인데. 네, 쭈마이님께서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써줘야지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유가 없는 판결이라고 해서 저는 뉴스 보면서 진짜 황당했거든요. 그럼 진짜로 승소, 패소 이것만 써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래서 판결문 좀 오, 하나 갖고 나와 있는데요. 준비했습니다. 이 기사에 나왔던 그 잠시만요, 판결문인데 네네.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보면 이제 판결문 자, 보통 이제 줌이 들어올 거예요. 줌 들어오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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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판결문에 법원 어딘지 써져 있고, 네. 그다음 소송 낸 분이죠, 원고. 그다음에 원고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피고 인적 사항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재판 결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왜 이런 재판이 나왔는지 재판부의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이거 잘못 뽑은 거 아니에요? 도장만 없는 있는데요? 거죠. 네, 딱 오. 2장짜리고 그냥 도장. 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문에 이유가 아예 없는 건데, 사실 저도 이번 취재하면서 이런 판결문을 좀 제대로 봤는데 약간 이거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야 됩니다. 이런 느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재판을 간다는 거, 어쨌든 소액 심판이라고 해도 재판을 건다는 거, 간다는 거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아, 이렇게 해야 되면 좀 겁도 나고 이게 잘 될까 걱정도 많이 되고, 웬간히 스트레스 받지 않고는 사실 안 가는 일이잖아요. 돈도 들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아니 이유는 알아야 받아들이든지 이걸 어떻게 할지를 알 텐데 이렇게 뭐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진짜요. 직접 당사자들 만나보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일단 뭐 이런 재판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본인이 변호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했던 변호사님을 만나봤는데, 그 변호사님 하는 말씀이 이건 불리한 판결문이다. 불리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아까 인터뷰 나왔던 그 당사자분은, 여성분은 그분이 이제 치과 의사한테 뭔가 치료를 받았다가 되게 몇 년간 이렇게 고통에 시달린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치과 의료 소송을 냈는데 한 3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
딱 이런 2줄짜리 판결문을 받았던 거죠. 딱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참 저도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대한민국 법이 지금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법조 막내니까 판결문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많이 보죠. 예. 이때 보통 보던 판결문은 어때요? 양이 얼마나 돼요? 보통 글쎄요, 이 평균적할 수는 없지만 한 이제 판결문을 받아올 때가 있잖아요. 저희도 기사 쓰려고. 근데 한 30페이지 안으로 끝났다 하면 막내들 입장에서는 땡큐다. 이거 감사하다. 꿀이다, 오늘. 감사하다. 기사 빨리 쓸 수 오. 있겠다 이거는. 내가 검토할 게 별로 없네 이런데 이 2쪽짜리면 오히려 기사 쓸 수 있는 게 없네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당사자분들은 직접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30페이지 정도만 돼도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은 지금 이제 기사거리다 이렇게 말 생각이 들 텐데 진짜 이 정도로 나오면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교통사고 사례도 있었지만 사실 이 판결문만 받아보면은 이유가 안 써 있으니까 이 판사가 오판을 했는지 진짜 잘 판단을 했는지 이게 판단이 안 설 것 같거든요. 이 입장에서. 그렇죠. 사실 이제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내 재판을 좀 꼼꼼히 봐주기를 원하실 텐데 그렇죠.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아까 그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리하게 끼어든 건지 아닌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운전하시는 분들이면 이거 누가 잘못했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 데서 항소를 할 수 있었죠. 그럼 다시 판단해 주세요 할 수 있었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의 이제 소액 소송 이 당사자분들은 그런 블랙박스 영상 같은 사건이 아니면 왜 이런 판결 이유가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항소할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재판에서 지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소송을 더 해도 될지 아닐지 그 판단을 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러네요. 뭐 네. 이유를 모르니까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 판단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실제 통계적으로는 그럼 보통 한 100명 정도가 이걸 받는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이제 상소를 하나요? 이게 이제 한 5년 정도를 제가 그때 취재할 때 살펴봤는데 평균을 삼으니까 2.4%. 네, 2.4%. 그러니까 100명이 하면 한 두 분 정도만 항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이 2주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죠. 네.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러 가도 변호사한테 이거 항소해도 됩니까 했는데 변호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2줄 보고 그쵸. 변호사도 이제 난감한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고 계신데요. 네. 사마교우라님이 법조인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직업인데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저는 사실은 이 기사를 봤을 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소액이 3천만 원이 소액이라는 기준이 된다는 게 사실 되게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자고로 소액이라고 했을 때는 한 몇십만 원 내지 뭐 사실 그쵸. 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지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웬만한 사람은 연봉이잖아요. 맞아요. 그 연봉이 어떻게 소액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약간 의아한 느낌이 들었고 아까 그 F키라지님이 3천만 원이 우습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천만 원이 진짜 소액인가? 라고 했었고 소액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도 댓글로 좀 남겨주셨거든요. 네. 이게 보면 정확히 3천만 원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 소송을 할 때 민사 소송을 하면 이제 소송을 내서 제가 어떤 돈을 얼마만큼 받아내고 싶다. 배상액 네, 자체가. 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나한테 얼마를 물어줘야 된다 했을 때 그게 이제 3천만 원까지 물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다 소액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저와 같이 취재했던 선배도 그렇고 시민들 만나서 반응도 들어봤었는데 그 반응도 아무래도 좀 황당하다. 누가 정한 거냐 이런 반응이 많았죠. 네. 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보고 얘기 나누시죠. 어느 정도가 판결 이유를 아예 생략할 수 있는 소액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20만 원이네. 저는 15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왜냐하면 100만 원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는 핸드폰 기계가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네, 왜냐하면 어떤 재판이든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3천만 원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일을 안 하시겠다는 작정이신지 3천만 원의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공감을 나타내는 법조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2018년, 19년 봉급 생활자의 평균 임금이 2,8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몇십만 원 전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올라와 갔죠. 소액이 아니죠. 예, 소액이 아니죠. 예.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 이게 평생을 일군 재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독일은 600유로, 80만 원 정도, 일본은 140만 엔, 1,400만 원입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아닌데 소액의 기준 자체가 훨씬 낮고 함부로 못 바꾸도록 법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반면 우리는 대법원이 알아서 결정합니다. 2016년까지는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2017년부터 이제부터는 3천만 원으로 할게. 왜 그걸 누가 정했지? 시민들이 그거에 동의했나? 시민들한테 물어나 보긴 했나? 저는 저 영상 보면서 변호사님 눈을 따라 제 눈이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계속 같이 부릅뜨게 되더라고요. 눈을 막 이러면서 약간 막 몰입하게 되는 네. 그런 인터뷰였는데. 아까 그 불량 판결문 그 변호사님이 저분이에요. 예. 그렇군요. 그 댓글로 한이님은 판사들의 생각은 3천만 원이 소액이라는 건가? 재판의 기준은 돈이 아닌 공정합인데 주객기 전도된 게 상당히 심하다라고 얘기하셨고, 카이로스님은 민사소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저런 사례가 있다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의미라서 서민들만 힘들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건 동기인 이유경 기자 같은데요. 윤수환 기자님 손등이 하얘서 보기 좋아요라고 남기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유경 기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네. 홍승표님은 영원이어도 억울한 사람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렇죠. 네. 미다스님이 소액이면 50만 원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초롱이님은 소액이 전 100만 원 정도, 빌로바TV님은 5만 원도 많다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다 좀 기준이 달라요. 사실 처한 입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 대법원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게 처음 이 법이 만들어진 게 1973년도요. 73년. 까마득하죠. 네. 그때 기준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그때는 정말 소액이 아니었을까요? 그때가 20만 원이었어요. 진짜 소액이었네요. 그때는. 그 20만 원이었다가 아니 시장이 20만 원인데 어쩌다 3천만 원까지 간 거죠 지금? 2017년도에 이제 3천만 원이 됐는데 그 과정이 이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다가 1987년도에 500만 원. 그리고 97년도에 2천만 원으로 갑자기 오르고요. 97년도요? 네, 그다음에 이제 17년에 3천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제 왜 바꿨는지 이제 대법원 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소액 사건 심판의 적용 범위를 이제 좀 현실적으로 맞춰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제 뭐 소득 수준도 많이 올랐고 했으니까 좀 적절하게 맞춘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외환 위기 직전에 네. 저희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고 막 그런 국가 거죠. 이상 네. 높아졌다 이랬을 때 확 늘어났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어쨌든 아까 그 영상에서도 또 누가 동의를 했고 어떤 기준이지 이런 게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3천만 원인지 딱 나오진 않는 것 같고. 그렇군요. 좀 다른 나라 사례도 보면요. 네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그래도 한 1,200만 원 수준, 그 아니면 600만 원 수준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하고 독일은 8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각각 재판 절차가 조금 달라서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3천만 원이 높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많은 법조계에서 동의가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로라 김님이 영국에서 소액 재판 해봤는데 우리나라 돈 약 1,000만 원까지가 소액 재판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영국도 그렇군요. 네네. 네. 러블리 이너님이 봉급 다 털어라는 건가 얘기를 하셨고, 미다스님이 독일이 제일 똑똑하네 하셨습니다. 이름님이 소액 소송 인지대 송달료만 20만 원이 나간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시대 흐름에 맞게 비트코인으로 해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JK 주님은 핸드폰 소액 결제도 100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실적인 물가로 3,000만 원으로 잡았다. 약간 비현실적인 집값 기준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고. 네. 카이로스님이 아까 이거를 이제 악이용하는 사람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따져보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이 소액 심판 기준이 아닌 거잖아요. 이걸 약간 좀 올려서 일부러 소송을 잡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뭐 그게 뭐 악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제대로 재판받고 싶은 사람은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 한 3천만 원이 딱 맥시멈인데도 3천만 100원 아니면 뭐 3천만 1,000원 뭐 3천만 10원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딱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소액 재판에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뭐 요즘 우프다는 표현 쓰잖아요. 네, 그렇죠. 웃기면서도 좀 슬픈 상황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소액 심판 제도는 이렇게 불만이 좀 있는데 그냥 재판 제대로 하지 왜 만든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따져보면 사실 좀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소송이 너무 많다 보니까 판사들도 이제 법관들도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업무가 많다 보면 재판이 또 밀리거든요. 그 재판이 밀리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그동안 이제 변호사 선임비도 나가고 계속 소송 비용은 나가고 하니까 국민들의 피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간편 절차로 이게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좀 더 소송 비용을 낮추자. 그래서 어떤 사법부의 그런 갖고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어떤 국가적인 그런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면에서 이런 법은 만들어진 취지가 거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취지는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네요. 취지도 일리가 있고 또 따져보면 법원 사정이 실제로 좀 열악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소액 담당하는 판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 보면 몇 분 판사 이제 재판부 몇 개를 정해가지고 그럼 소액 사건을 담당해라 하는데 이분은 소액 사건 담당이다. 그쵸. 그럼 어느 정도 맡고 계시는 건가요? 그게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사건이 400개에서 500개 정도가 배당이 돼요. 1인당 400개에서 500개요? 400개에서 500개.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눈 떠보면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눠도 한 눈 떠보면 10개 이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10개 이상 무조건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10개씩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그런 좀 부담이 있구나 하는 부분은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눈 뜨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대강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사람인 이상 그쵸. 너무 많아지면 근데 아까 시민 인터뷰에서도 지적이 좀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이제 판결 내리는 게 업무잖아요. 근데 판결 이유를 생략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재판 절차를 좀 간편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유를 아예 빼는 거는 좀 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소화하는 건 좋은 취지인데 재판에 뭐 이유랄까 맥락이랄까 이런 거 좀 알게 해줘야지 간소화되는 게 너무 공급자 측면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그쵸. 이 재판에 해당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도 좀 알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좀 궁금했던 게 어차피 재판은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건데 그 판결 쓰는 게 뭐 이유 한두 줄 쓰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 생각했는데 실제 판사 하시다가 이제 나온 변호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문구로 딱 정리해서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법적으로 법리적으로도 많게 문구를 남기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판사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으로는 다 정리됐는데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뭐 한 변호사분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을 이렇게 냈는데 막상 그거를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걸 잘 정리해서 설명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물론 그 과정이 있어야지 정확히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라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2016년도에 그 사법정책연구원이라고 이게 법원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 설문조사를 실제로 했어요. 이게 판사들한테 이게 소액 사건 담당하는 판사들한테 소액 재판 제도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간편화된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은가 좀 표현이 정확히 이건 아니지만 뭐가 가장 유용하고 마음에 듭니까? 라고 했는데 60%가 넘는 판사들이 이 이유 안 쓰는 거 이유 안 쓰는 게 좋다. 사람이 좀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 좀 판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예, 되고. 부담이 네.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면 법조문 좀 판결문을 쉽게 쓰면 판사들도 좀 쉽게 쓸 것 같은데 판결문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말도 그렇죠. 어렵고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아, 살면서 뭐 돈 문제로 이런 시비가 안 걸렸으면 하는 게 사람 마음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문제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외잖아요. 사실 소액 사건은 좀 예외로 두겠다는 건데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이 소액 재판이 대부분이에요. 아 재판에서. 네, 전체 민사 재판에서 보면 이게 한 해에 한 71만 건이 접수된다고 와, 하거든요. 71만 건이요? 네, 71만 하긴 건. 뭐 배당되는 사람한테 한 사람당 4,500건이 네. 갈 정도니까 상당히 양이 많긴 많겠네요. 이게 71만 건이 보니까 5개년을 좀 따져봤는데 민사 재판의 70%가 넘습니다. 한 72%? 진짜 많네요. 네, 이게 평균 잡았을 때 그 정도가 나오던데 그 누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민사 재판을 한다라고 하면 10명 중에 7분은 소액 사건을 하고 있는 거고 10명 중에 7분은 이유 없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상황이 이 정도면 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이유 없는 판결문을 계속 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안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네. 이 법을 개정하자라는 움직임이 국회에서도 있었어요. 네. 뭐 2017년에도 한 번 있었고 그 재작년 19년에는 2번이나 있었는데 이게 다 번번이 좀 무산이 됐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대안은 뭐냐? 그래 판결을 좀 간략하게 하고 그게 국민들 소송 비용 줄이는데 되게 중요한 건 맞다. 그래도 조금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대안이 있겠냐라고 하면 판결 이유를 이게 길게 쓰지 말고 그러면 간단하게 아주 한 문장에 압축적으로 쓰는 건 어떠냐. 그걸 좀 의무화하자. 그러니까 길게 쓰진 않더라도 네. 적어도 좀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이유를 원래 좀 판결문의 대부분은 이쪽 A가 뭐라고 얘기했고 B가 B가, 뭐라고 그쵸. 얘기했고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문을 다시 이렇게 그쵸. 리뷰를 하는 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쵸. 처음에 가면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하면 한참 뒤에 맞아요, 결론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사실은. 네. 그 결론만이라도 좀 이유를 간략하게 간략하게 쓰자. 쓰자. 앞에 그런 거는 없더라도 좀 그걸 의무화하자는 얘기가 있고 네. 아니면 정말 이제 이유 없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들도 있잖아요. 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런 경우에만 아주 이제 간단한 사건인 경우에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만 판결문 이유를 좀 생략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네. 안 그래도 네. AI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댓글로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말 안 하는 아나운서, 기사 안 쓰는 기자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네. 자, 오늘 소액 심판 관련해서 윤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기자와 함께 저라도 해야겠어요 이거 아쉬워가지고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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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아요. 자,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 입장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아 확실히 첫 출연이라 그런지 굉장히 느리네요. 거북이잖아 거북이와 두루미. 거북이, 두루미. 사실 여기 앉으신 분 중에 가장 빠르게 이동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선영 아나운서. 아 그분은 거의 그 장난 아니게 빨라요. 한 3초면은 그냥 정리가 싹 됩니다 자리가. 네. 아니 근데 또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저희 고정 멤버들은 네네. 그래도 딱 그 저력이 있죠. 그래서 아마 윤수환무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서너 번 더 나오면 아마 좀 빨라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출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훌륭해요. 오. 네, 굉장히 그리고 기본적으로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아. 네, 그리고 아까 뭐 축구 선수 닮았다는 얘기도 이근호요. 이근호 선수 네. 닮았다는 얘기가 댓글로 계속 지적이 왔어. 네.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좀 들어봤다고. 네. 이사나님이 프리데스크 1주년 엑셀 자료를 내일 오전에 보내주신다고. 아우. 오늘 발표합니까? 오늘? 오늘 저희가 찐팬 이벤트 결과 발표를 한다고 돼 있죠. 네. 네네. 지금 아직 커뮤니티 탭에 공지는 안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위원회에서 그 아주 엄정하게 이제 선정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하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누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오늘 굵직굵직한 뉴스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의 표명을 중도 사퇴를 했죠. 네. 뭐 정치
권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사표 수리됐다는 속보도 들어왔어요. 네네.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서 유감스럽다. 왜냐하면 감사원장이라는 거는 임기를 이제 보장해주는 정치적인 어떤 중립 그렇죠. 이게 이제 강조되는 건데 사실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로 그동안 거론이 돼 왔잖아요. 오늘 대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리겠다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제3지대와 국민의힘 입당 두 가지 어떤 그 선택지를 놓고 좀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내일은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 날에는 이재명 지사가 출마 그렇죠. 선언한다는 이번 얘기가 주가 있고 거의 뭐 아주 슈퍼 굵직굵직한, 위크. 네, 이벤트가 있어요. 네, 슈퍼 위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내일 그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한 직후에 비전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비전 설명. 약간 맞불 작전. 보통은 네네. 같은 날은 안 하지 않나요? 보통은 안 하는데 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일간 하게 되는데 정세균 후보랑 이광재 후보가 이제 단일화하기로 했어요. 7월 5일 전까지 하기로 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여당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계속 노출이 오랫동안 됐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좀 이벤트를 좀 붐업시키겠다 뭐 이런 전략 같은데 네. 여권 후보 중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여유 있게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죠. 의미를 내서 축소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선거의 계절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됐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보실 텐데 저는 사실 정치권에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 좀 그래도 이제 네거티브는 좀 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서로가 서로를 깎아먹고 그렇죠. 품격 있게 네. 보기도 안 좋아요. 네, 수준 있게 정책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다들 뭐 대한민국을 위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뭐 이런 좀 멋진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코인 관련해 가지고 리포트 2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코인이 이제 잡코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어떤 코인인지 뭐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상장된 코인들이 있는데 그 거래소에 그 돈을 주고 상장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 여러 상장 가지 피가 있는 건가요? 따로? 일종의 상장 피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문건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코인을 만든 다음에 상장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가 그렇죠.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용을 뭐 마케팅비, 뭐 운영비, 뭐 이런 명목이라고 하는데 뭐 수억 원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워낙 또 상장됐을 때랑 안 됐을 때랑 그 가치가 또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맞아요. 수십억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그 대가로. 그러면 네, 뭔가 문제가 있죠. 네. 이거 약간 뭔가 커넥션이 코인은 하십니까? 코인은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코인은 정말 제 손목을 붙잡고 이건 안 된다. 근데 맨날 봐요. 보긴 봐요. 아니 누구는 네. 잡코인이라 그러니까 실제 잡코인이라는 코인 종목이 비트코인처럼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냥 잡 것들의 잡. 약간 비속어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장마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래도 지난주에 이석영 기상캐스터가 그렇죠. 굉장히 또 유익하게 들려주셨는데 7월에 장마가 오는 게 거의 뭐 39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게 변동성이 좀 클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강한 폭우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여름 휴가 기간 때문에 다들 약간 울상이라는 분들 많더라고요. 원래 6월에 장마 그렇죠. 오고 한 7월 말부터는 휴가 기간이 시작되는데 네, 지금 네. 이제 장마가 오면 언제 끝나냐고 이제 이 비가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휴가 다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휴가와 함께 비가 끝나는 걸로. 오늘도 날씨가 좀 막 천둥번개 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겠어요. 네. 자, 정부가 또 올해 그 성장률을 4.2%로 전망을 했어요. 하반기에 좀 성장이 좀 많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보다 한 1%포인트 더 높게 잡은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한 3.3%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수출이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문제는 내수인데
그 정부가 이제 캐시백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양극화가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는 어떤 이런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게 신용카드를 좀 더 쓸 경우에는 그 쓴 금액의 얼마만큼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인당 월에 한 10만 원 정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준다고 하는데 약간 논란은 있어요. 왜냐면은 카드를 쓴다는 거는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과연 한 달에 10만 원 더 주는 게 소비 진작에 과연 얼마나 더 사실 없는 분한테 가는 게 더 좋은 건 더 필요한 건데 그런 약간 논란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복귀 조짐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선수 등록 앞두고 지금 얘기가 좀 돌고 있죠. 맞습니다. 네. 이제 넉 달 만에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를 저희가 만나서 오늘 인터뷰 단독 인터뷰 기사를 내보냅니다. 학폭 피해자요? 네, 학폭 네네. 피해자. 그래서 이분들이 또 고소를 당해가지고 경찰에서 또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누구한테? 때문에 그 뉴스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MBC에 처음으로 심경을 털어놨어요. 그래서 끔찍하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분노하신 것 피해자분들 같아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네네네. 없죠. 예. 자, 저희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1주년. 내일 또 저희 여러 가지 또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1주년을 맞아서 내일 무조건 시청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방 꼭 시청하시고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